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판 금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최고위급 엘리트 외교관이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입국까지 했는데요. 뭐 여러 설이 많았죠. 잠적부터 제3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입국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북한에서는 외교관을 비롯해서 이 대외 일꾼들을 보통 담장이를 걷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제 최전선에 나섰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러한 체제 선전자에서 배신자로 하루아침에 이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네. 요즘처럼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처럼 외교관을 비롯한 권력 엘리트층의 이탈이 현재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넘버 2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가 네네. 지난달 중순,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 측에 귀순 의사를 직접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달 하순이니까 매우 짧은 시간에 바로 영국에서 이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속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네. 이 밖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외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외교관도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영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우리 정부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따르면은 태영호가 런던에서 다니던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남측 인사를 만나서 직접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해서 결국은 이러한 귀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성 보도도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바로는 태영호가 부인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태영호에게는 이남 일녀 이 가족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가족인 이 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럽의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통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나 또는 이제 무역 일꾼들이 외국에 나가서 업무를 할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을 인질로 잡아서 결국 이제 평양에 머물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태영호의 딸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최고위급 엘리트 외교관의 탈북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은 체제도 적잖은 충격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김정은이 경로를 해서 이 외교관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현재까지 이제 북한은 5일째 태영호 영사의 어떤 귀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북 소식통들이 현재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북한 당국이 이제 태영호 영사의 이런 귀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재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그리고 대외 일꾼들 가족들에 대해서 소환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2009년도부터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대외 일꾼들에게 가족 동반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철회로 현재 볼 수가 있고 향후에도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간다 이런을 비롯한 아프리카 동맹 국가들이 굉장히 북한에 이제 등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현장을 지키던 외교관들이 체제 수호에 가장 앞장을 서야 되는데 태영호 공사의 귀순 사례에서 확인되다시피 오히려 어떤 스스로가 망명에 앞장서는 이런 사례까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함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북한으로 입국을 하라, 소환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입장 말고도 또 다른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제 중국의 사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많은 그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런 태영호 공사의 기순 사건에 대해서 공식 문건을 통해서 전혀 알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태영호 기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서로가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태영호 기순 사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북한 당국이 이러한 태영호 사건의 여파를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는 알리고는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순 사건을 우려를 해서 북한의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동향 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감시 체제를 강화한 걸로 이제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북한 외교관 중에 개인적으로 돈이 아주 많거나 네. 또는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그런 외교관들은 특히 언제든지 마음이 사상이 가장 불건전하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 대상의 영순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그 종류가 이제 어떤 탈북자나 망명한 사람들의 친인척을 숙청하면서 그렇게 공포 정치를 다시 키워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일각에서는 뭐 태영호 공사의 친인척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 태영호의 그 기순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태영호가 빨치산 1세대인 그 태병렬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현재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보기관에서도 굉장히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태병렬 같으면은 김일성하고 한 살 차이인 1913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복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네요. 북한 그렇죠. 내에서, 가장 그 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임이 두터워서 이제 전령병 역할까지 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빨치산 세대하면은 이 태병렬이 어떤 그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 아들이 태영호가 아닌가 이런 그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태병렬의 아들은 현재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인 태영철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이 태영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의 사례로 미뤄봤을 경우에는 네. 태영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병렬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태영철 같은 태영 돌림인데 뭐 형제나 이런 건 아닐까요? 네, 성은 희귀성인 태씨로 갔지만 네. 태영철 같은 경우 철자 돌림이고요. 태영호 같은 경우는 아하. 이름이 이런 돌림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나이가 태영철 같은 경우에는 53년생, 우리 나이로 63살입니다. 예. 하지만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55, 61년생이기 때문에 이 터울이 크게 지기 때문에 서로 형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영호가 특히 이제 10년 동안 영국에서 근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처럼 우대받는 빨치산의 혈통이라면은 10년 전에 가장 처음에는 그 대사관에서 밑바닥부터 바닥을 훑고 올라가서 오늘날에 넘버 2까지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렇게 중요한 혈통이라면은 그래 밑바닥 인생부터는 출발하지 않았을 걸로 아하.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태영호도 분명히 북한 내에 친인척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러한 친인척들에 대해서 과연 태영호 공사의 귀순 사건이 알려지고 공식화되면서 과연 숙청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이제 쏟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그 외교관들에게 이런 태영호 공사의 귀순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매우 친인척들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현재 북한이라는 나라의 체제가 특히 외교관으로 선발돼서 북한의 어떤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서 해외 공간에 나갔던 인물 주변에는 어떤 지도자층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그 태영호 가족들에게
일단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어떤 체제의 균열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려한다면은 이 태영호 공사의 귀순 사건으로 인해서 네. 친인척들까지 과연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또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친인척들을 처벌할지 여부의 가능성은 현재 반반 정도로 보면은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측만 좀 무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번에 북한 한 관계자가 그 태영호가 뭐 한국의 뇌물을 받았거나 협박을 당해서 이렇게 귀순을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태영호 영사의 귀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북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현재 그 태영호 영사의 귀순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의 그동안에 비공식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 일본에 있는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 4월에도 역시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유경식당에서 당시에 13명의 종업원들이 남한으로 이제 집단 망명을 했었는데요. 네. 집단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결국은 국정원이 결국은 공작을 해서 이들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태영호 공사의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김명철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결국은 그 국정원에서 돈과 또 여자 문제들을 통해서 공작에 의해서 이번에 태영호 공사를 귀순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잃는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이 돼서 귀순을 선택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언제 이 태영호 공사의 귀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북한 입장을 대변한 김명철 소장의 이러한 반론은 네. 크게 설득력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참 궁금해하지만 태영호 공사가 상황이 좋았다면 왜 탈북을 했을까? 그렇다면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For instance, when I drive out from my embassy in center of London here, I have to always think, what about concession charges? What about the parking? So I thought that I am living in a very, three-floor house where there is a swimming pool, sauna, so I say, no, forget it. It's just a very small house with very small kitchen. 네, 얘기를 듣는 분들은 지금 재밌게 웃고 있지만 저 상황이 진짜 저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안타까움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소식도 좀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 외교관들 그 주재관에서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 뭐 때로는 저소득층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뭘 지급받아 살기도 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던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특권층이라고 알려진 이 북한 외교관들이 예. 해외만 나가면은 이제 빈곤층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태영호 영사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에서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약 450에서 500파운드 정도의 월급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게 하나 베이스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한 달에 받아서 생활비로 이제 쪼개서 생활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이런 주차비 소동 같은 그런 언급이 나온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 태영호 공사 같으면은 북한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영국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서도 넘버 2인데도 저 정도 고민을 할 정도라면은 유럽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이제 밑바닥 인생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외교관들이 스스로가 저소득층으로 신고를 해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네.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공간에 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간에서 특별한 할당금을 책정을 해서 결국은 외화를 벌어서 본국에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관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고충을 견디지 못해서 태영호처럼 또 다른 그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 도발 1주년을 앞두고 지금 최전방 포병부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이 네. 소식도 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 18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그 포병부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포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18일 날 오후 5시 4분에 일제히 49개 대대에서 포격을 실시를 했었는데 이 5시 4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20일 날 오후 5시 4분에 우리 측에서 북한에서 먼저 연천군에 결국 포격을 먼저 가했을 때 맞대응 사격을 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포격 훈련의 메시지는 북한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응징을 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훈련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먼저 포격 도발을 하자 이 5시 4분에 북한 지역을 향해서 155mm 자주포를 29발을 당시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북한도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끝으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 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북한이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이처럼 그 포격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고 특히 22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싸고 북한 측에서는 매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예. 특정 지역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저강도 도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정보당국뿐만이 아니라 군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대비태세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그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서 우리 군과 특히 북한 간에는 그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되는 매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응징하고 대응할 걸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관영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